여러분들을 영어의 고수로 만들어주는 존버 영단어 동의어 유의어 특강. 오늘의 동의어는 구체적인, 명확한, 정확한, 자세한의 의미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12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완벽하게 암기라고 하셔야 돼요. 이 단어들이 다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 specific이라는 단어죠. 이 SPCI라는 단어는 species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종 또는 종류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특정한 종류만을 다룬다라는 의미에서 특정한의 의미가 있어요. 1차적인 의미는 특정한 또는 특유한의 의미가 있고요. 특정한 부분만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다룬다라는 개념에서 구체적인 또는 자세한 또는 명확한의 의미로 쓰이는 중요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specific, 구체적인 instruction, 지시를 내렸었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명확한, 자세한 지시를 내렸었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concrete이라는 단어입니다. con이라는 접두어는 여기서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고요. cre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cre라는 표현은 뭐냐면 grow, 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ncrease라는 표현이 뭡니까? 숫자가 이렇게 점점 더 증가하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근데 이 단어가 왜 구체적인의 의미로 쓰였느냐면, 여러분들 여기 땅이 있습니다. 땅. 여기다 씨앗을 심어요. 씨앗. seed.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모습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라다라는 개념이 구체적인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는 겁니다. 자라나다. 식물의 씨앗이 자라나서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구체적인이 되는 겁니다. 스페시픽하고 동의어가 되는 것이죠. 요거의 반대 표현에는 추상적인이 있는데요. 추상적이다를 우리 영어로 어떻게 해요? abstract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구체적인 example, 구체적인 예가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단어요. definit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definite이라는 단어는 바로 define이라는 정의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IT는 뭐예요? 형용사 전배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 define, 정의하다.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definition이라는 단어는 분명한, 명백한, 확실한, 뭔가를 확신하는 의미로 쓰이는 중요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 얼굴의 표정이죠. 그 여자의 얼굴 표정은 definite sign, 어떤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something, 무엇인가가 was wrong, 잘못됐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by tomorrow, 내일까지 명백한 답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내일까지 definite answer, 명백한 답을 주시겠습니까? 확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죠. clear cut이라는 단어입니다. clear라는 단어가 뭐예요? 명백한, 분명한 의미로 쓰이고요. 이 cut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자르다, 자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게 명백하게 잘랐다는 얘기예요. 명백하게 잘랐다. 그럼 뭐예요?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이게 뚜렷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뚜렷한, 명백한 또는 확실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clear cut answer 그럼 뭐예요? 명백한 답, 확답이 되겠죠? 근데 이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no, 없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clear cut evidence 그럼 뭐가 돼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빼박 증거라고 하죠. 너의 남자친구가 취런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누구누구를 속이는 개념이에요. 애인을 속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람 피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남자친구가 바람 피운다라는
빼박 증거가 있다가 되겠죠. 명백한 증거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 보시면요. clear cut winner 그럼 뭐요? 분명한 승자가 되는 것이죠. 그 여자는 이번에도 뭐요? 분명히 1등할 거야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를 보면 distinguish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distinguish라는 단어는 의미가 뭐요?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는 구별, 구분이라는 개념에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뚜렷한, 눈에 띈다라는 의미로 활용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죠. 뭐의? 그 박물관의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은, 확실한 특징은 무엇이다? 그것이 디자인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방문객에게 어떤 선택권을 줬다는 얘기죠. 어떤 선택권을 준 겁니까? 그들이 그 박물관을 관람하는 방법을 그들이 방문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여섯 번째 단어죠. distinct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distinct이라는 단어도 distinct도 역시 distinguish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구별하다, 구분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구별되는 별개의 다른 의미로 쓰이죠. 뭔가 구별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뚜렷한, 명백한, 확실한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구별되었다는 얘기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뚜렷한, 분명한, 확실한이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분명히 뭐가 나왔다? smell of gas, 가스 냄새가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설문조사 결과는 두 개의 뚜렷하게 다른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예문이죠. 키가 큰 것은 being tall, 키가 큰 것이 토니에게 뭐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distinct advantage, 확실히 유리한 것을 제공해 주었다는 얘기네요. 키가 커서 토니는 확실히 유리했다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어죠. unambiguous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여러분들은 ambiguous라는 형용사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amb라는 단어는 바로 by, to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bicycle이 뭐예요? bicycle. 자전거를 의미하는 말이죠. 바퀴가 by, 두 개라는 얘기예요. ambiguous라는 단어에서 이 gu라는 단어는 바로 go, road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road. 길을 의미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의미하는 말이죠. 길이 두 갈래입니다. 길이 두 갈래요. 길이 두 갈래면 어떤 길로 갈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길이 두 갈래여서 어디로 갈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mbiguous라는 단어가 바로 애매모호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unambiguous라는 단어죠. 이 on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부정이나 반대를 의미하는 말이고, ambiguous라는 단어는 애매모호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또는 확실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메시지는 분명하고, unambiguous도 역시 분명한 의미로 쓰이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하고 확실했다는 얘기예요. get out, 꺼져,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unambiguous statement 그러면 모호하지 않은 뭐가 돼요? 진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ambiguous word 그럼 애매모호한 단어죠? 용어가 되고 statement은 진술이 되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단어, 용어, 진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그의 역할은 항상 뭐였다? 그의 역할은 항상 ambiguous 했다는 얘기예요. 애매했다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단어입니다. unequivoc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여러분들은 equivocal이라는 단어부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equi라는 단어가 뭡니까? equal,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vocal이라는 단어는 바로 voice, 목소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목소리가 똑같아요. 철수와 민수가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럼 뭐요? 당연히 목소리가 똑같아서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애매모호한 또는 불분명한의 의미로 활용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어는 부정어 not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이퀴보컬의 의미가 뭐다? 애매모호한이라고 그랬죠. 애매하지 않은, 모호하지 않은, 명백한 분명한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unequivocal rejection. 그럼 뭐가 돼요? 명백한 거절이죠. 명백한 거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인들은 뭐를 더 좋아해요? direct, 직접적이며 unequivocal, 분명한, 명백한 메시지를 듣는 것을 더 선호한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equivocal answer,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라는 얘기죠. 정치인, politician, 정치인 특유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문이죠. The experiment, 그 실험들은 뭐다? equivocal result, 불분명한 결과를 내놓았다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문입니다. accurate이라는 단어죠. accurate. 이 ac라는 접두어는 바로 ad의 변형이죠. ad는 to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to 다음에 대상이 나오면 을을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cur이라는 단어는 바로 cure이라는 단어는 care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care의 의미가 뭐예요? 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carefully 그럼 뭐가 돼요? 주의 깊게 의미로 활용되는 부사가 되는 것이죠. 보세요. 이 단어를 어원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one carefully. 신중하게 뭔가 행해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신중하게 행하면 어떻게 행했다라는 얘기야? 정확하게 행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accurate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또는 정밀한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표현으로 바꾸려면 앞에 부정접도 in만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inaccurate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accurate description, accurate account, accurate calculation. 그럼 뭐가 돼요? 정확한 묘사, 정확한 설명, 정확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열 번째 단어죠. precise라는 단어입니다. pre라는 단어는 before, 앞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여러분들이 size라는 단어가 바로 컷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size C는 바로 컷입니다. 컷. 자르다, 잘라내다가 되죠? 그럼 이게 뭐냐? 앞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잘라냈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 보세요. 한 1mm, 1mm까지도 정확하게 재서 잘라냈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정확한, 정밀한 의미예요. 반대표현은 뭡니까? 동의어가 정밀하다라는 말에는 이그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precise details. 그럼 뭐요? 정확한 세부 내용이 되고요. precise instruction. 그럼 뭐가 돼요? 정확한 지시가 되는 것이고 precise measurement. 그럼 뭐냐면 정밀한 측정이 되는 겁니다. 11번째 단어죠. exact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x라는 단어는 out이고요. 여기에서는 강조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럼 액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do, 뭔가를 하다, 행동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도 역시 어원사전에 찾아보시면 done carefully라고 나와 있어요. 뭐요? 신중하게 행해진이라는 개념입니다. 신중하게 뭔가를 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정확하게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exact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또는 정밀한 의미로 활용되게 된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exact description, 정확하게 묘사를 했다가 되겠죠? 뭐에 대해서? The attacker는 공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공격한 사람을 정확하게 묘사했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assessing insurance risk, 보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은 never, 결코 exact science, 정밀 과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2번째 단어죠. detailed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the라는 접두는 바로 강조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게 tail이라는 단어는 이 tail에서 나온 단어가 tailor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재단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tail의 어원이 바로 cut입니다. cut. 그러니까 천을 잘라서 잘라가지고 사람의 몸에 맞는 옷을 만드는 사람을 재단사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테일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천등을 잘라서 특정한 목적, 특정한 사람에게 맞추다, 조정하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cutting pieces가 되는 겁니다. 조각조각 자르다라는 개념이에요. 조각조각 잘라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그럼 어떤 이론을 우리가 조각조각 자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세히 분석하다가 되겠죠? 예를 들어 분석할 때 분자가 바로 나눌 뿐, 자르다라는 개념, 나누다라는 얘기예요. 나누다. 자른다라는 개념이에요. 석은 나누어 밝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detailed라는 단어는 자세한 또는 상세한의 의미로 쓰이는 아주 중요한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detailed description, 상세한 묘사가 되겠죠? detailed analysis, 그러면 상세한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detailed study, 그러면 상세한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 학습이 필수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